근데 농사를 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거꾸로 당겨. 농사를 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농사를 짓는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4가지 전제 조건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냥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못쓰게 생긴 땅도 있지만 웬만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땅이 어느 정도는 옛날에 다 있었어요.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도시화 사막화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지구온난화라고 저희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지구온난화라는 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뜨거워지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뜨거워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있는 수증기가 자꾸 증발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가지고요.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이 수증기 증발되는 게 70%가 더 많이 증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호우, 어떤 데는 가물고 어떤 데는 홍수나고 이걸 예측하고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디 국지적인 호우, 국지적인 폭우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요새 보세요. 이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호우가 쏟아지는데 여기는 피 한 방울도 안 오고 느닷없이 우박 오고 이런 일이 뉴스도 아니에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사막화 도시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옛날에는 굉장히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한정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비거는 예로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저수지들 다 말라가지고 농사 짓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잖아요. 그 물이 부족한 거, 이 전부 다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저 안정적인 기후가 제대로 잘 뒷받침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석유 뭐 이런 석탄 이런 소위 화석연료가 옛날에는 무한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이 자꾸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원을 자꾸 찾아내고 우리가 해내서 굉장히 싸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비료하고 농약하고 대규모 농기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짓던 거를 느닷없이 싹 없애버리고 단일 작물, 예를 들어서 목화면 목화, 무슨 뭐 옥수수면 옥수수, 벼면 벼, 밀이면 밀, 한 가지 작물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 걸 해서 당분간 우리 인류가 이제 기아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걸 녹색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심지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조차도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큰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해결된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식량 정산의 속도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더 이상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왜 정산이 안 되느냐. 특히 과거 10년 내지 한 15년 사이에 엄청난 연구 결과가 뭐냐.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봤더니 토질이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땅의 지력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더 이상 그 방식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됐다. 그럼 왜 땅의 지력이 떨어졌나?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데 거의 대부분은 말하자면 말랑말랑한 그 바위에서 농사 안 되니까 말랑말랑한 소위 그 표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표토가 급속도로 없어지는 거예요. 표토가 없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비료입니다.
두 번째가 농약이에요. 세 번째가 농기계 사용. 비료, 농약, 농기계를 가지고 농업혁명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는데 요 세 가지가 제일 큰 원인이더라. 왜 그러냐? 식물이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햇빛만 있으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물건이 뭐냐? 거의 대부분은 설탕이에요. 탄수화물. 그리고 약간의 단백질 지방하고 극히 소량이지만 비타민 조금 만들어내는 게 식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에 거의 절반을 뿌리로 내려보내서 뿌리 근처에다가 뿌려요. 분비물. 왜 뿌리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식물의 뿌리 근처에 소위 식물을 보호하고 식물한테 그 주변에 있는 흙에서 수분하고 양분을 빨아다가 식물한테 공급해주는 미생물들이 식물이 크는 뿌리 근처에 집중적으로 있더라. 그 주변에 있는 흙에 비해서 2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이 미생물이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이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소위 균류, 우리가 뭐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 뭐 버섯 균사체라고 해야 되나요? 균류, 그게 뿌리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영양분,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조금 떨어져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어서 그게 식물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과거에 비료를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물의 뿌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깊이 뿌리를 안 내리고 소위 그 미생물이나 균류하고 반드시 옛날에는 결혼을 해야만 먹고 살았는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될 만큼 마구 비료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요.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면 흙은 알갱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 흙 중에서 절반은 항상 공기하고 물이 수분이 항상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하고 균류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왔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균들이 먹고 살 영양분을 식물이 공급을 안 하는 게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미생물하고 균류가 살아있을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 농약을 뿌려대네. 제초제도 그렇고 무슨 뭐 균류 죽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곰팡이, 뭐 팡이제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자꾸 뿌려대니까 이거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식물이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결혼해야 될 대상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가만히 놔두면 괜찮아요. 가만히 놔둬도 이게 동글동글하게 돼서 이 사이에 수분하고 양분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땅에다가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푸슬푸슬 해가지고 비만 오면 다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차 돌아다니지, 트랙터 돌아다니지, 무슨 뭐 경운기 돌아다니지 이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뭉쳐져가지고 더 이상 수분이 흙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소위 옛날에 작물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었던 표토가 거의 사라져가지고 과거에는 좋은 땅은 표토가 한 1m에서 3m 정도 아주 좋은 상답 이런 거는 뭐 한 6m, 10m 되는 게 지금은 한 15cm, 20cm 밖에 안 남고 전부 다 흙이 다 이상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흙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작물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되살려내지 않으면 우리만 사는데 곤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흙이 전부 다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다음 세대가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을 되돌리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퇴비를 만들어서 그 퇴비, 제대로 숙성된 퇴비를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한 1헥타에 한 1톤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고 이제 더 이상 흙 갈아엎고 거기다가 비료주고 농약 치고 이런 거 안 하고 이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고 우리가 식량 자금률 24%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나면 누가 우리한테 쌀 먹을 거 실어다 줍니까? 큰일 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인구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우리가 경작 가능한 땅은 자꾸 줄어들지,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 제가 서울에서 오늘 고속도로 타고 여기로 오다 보니까 정말로 농사 짓기 제일 좋은 땅에는 다 아파트 지어놨어요. 농사 못 짓게 생긴 예를 들어서 함양 산골짜기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농지를 늘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뭐냐, 좁은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농업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적당하고 좋은 방법이 되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많이 생산해내고 나머지 남는 공간을 다시 흙을 되살려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소위 유기농,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또는 뭐 자연농,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진정한 농부는 흙을 농사짓는 사람이다. 작물을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고. 흙을 농사짓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흙에 사는 미생물을, 균류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작물이 클 때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온 정신을 쏟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진정한 농부라고 부릅니다. 가짜 농부는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짜 농부 역할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가짜 농부는 뭐냐, 무조건 돈 되는 작물을 비료를 쓰든 농약을 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돈 되는 작물을 빨리 키워서 흙이 뭐 죽고 안 죽고 이건 전혀 신경 안 쓰고요, 돈만 빨리 벌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결국은 흙을 농사짓는 사람, 땅을 농사짓는 사람, 미생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시 좋은 양질의 농사짓기 좋은 땅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땅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자면 작물에 모든 자기 전 인생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보니까 땅도 죽고 돈도 못 벌더라.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농사를 지어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방법이 뭐냐?